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여기가 1985년도입니다. 이때 한 10배 올라가요. 그 다음에 20년 뒤에 2005년도거든요. 여기서도 한 10배 올라갑니다. 자, 지금 2025년도죠. 못해도 5배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종이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2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기회, 상법 개정 최대 수혜주 이 종목 5배 상승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얘기만 나왔어요. 그래서 호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 무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푸틴과 젤렌스키도 휴전 협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도 극적으로 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인도랑 파키스탄이 얘들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한번 싸우게 되면 굉장히 길게 가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디램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현재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이 업황 개선의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 무려 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 흐름에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과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는데 다시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서로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간에 서로 무역 전쟁을 하면 할수록 두 국가들한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한 발 물러나면서 좀 이제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흐름이 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나름대로의 경제적으로 고충이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나름 정부 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싸울 확률은 좀 이제 희박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에 다시 한 번 더 갈등이 생긴다면 아마 대만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적극적으로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주식시장의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픽스 지표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면 저희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거의 20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붙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이격이 굉장히 좁아진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공포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환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가 편할까요? 바로 공포지수가 극에 달하는 픽스 지표상으로는 40이 넘어가는 자리, 요런 자리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이면 이제 뭐 수익날 확률이 80%고, 뭐 50에서 매수를 하면 거의 뭐 90%고, 그다음에 70에서 매수하면 거의 뭐 100%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는데, 지금은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한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추정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선 이런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특히나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DR 지표를 봤을 때, 자, 양시장 전부 어때요? 자, 4월 달에는 어떻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침체 구간이었죠. ADR 지표가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종목 공략하셔야 된다.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워낙 많아지는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침체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사서 ADR 120이 넘어가는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4월 달에 매수를 하신 분들,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질 때 매수했던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월봉상의 저점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군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ADR 지표에 크게 흔들림 없이 좀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대한 지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나 월봉 신고가 그리는 자리, 사상 최고가 신고가 그리는 종목들은 이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잘못 들어가면 뭐 하루에 뭐 8%, 10%, 15% 이렇게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봤을 때 달러가 좀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살짝 반등했는데, 이게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달러 약세 흐름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한 1350원대까지는 충분히 빠질 것이고, 일단은 미국이 원하는, 미국이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원화 가치는 1250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적으로 제조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나중에는 수출로 붙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으면 미국한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때 가서 미국이 너네 원화 가치를 좀 이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50원대까지는 빠르게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환율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어차피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자, 유가도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미국은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좀 이제 내리지 않을까, 유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연속으로 2번 증산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속으로 2번 증산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죠. 미국. 지금 현재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이제 중국 간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그 다음에 물가도 이제 좀 잡히는 흐름이라면 다시금 국채 수익률이 좀 빠지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들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그래야 이제 종목들의 방향성이나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잘 짚어서 좀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좀 이제 낙관적인 시장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표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되 최대한 수급을 추종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이제 어떤 부분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느냐 봤을 때 바로 증권업종에 굉장히 큰 매수를 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뭐였죠? 2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20년 만이냐? 이 증권주란 게 참 희한하게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20년 만에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급등도 그냥 급등이 아닙니다. 거의 뭐 대시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이 1985년도입니다. 예, 1985년도에 한번 대시세가 나왔죠. 이때 이제 증권주로 부자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이제 2005년도 구간입니다. 딱 20년이죠. 네, 20년 뒤에 이렇게 또 대시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언제죠? 2025년도죠. 자, 그리고 20년 뒤잖아요. 그쵸? 자, 지금 요렇게 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이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 2년 만에 그렇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못해도 200%짜리 300%짜리 종목들이 능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차트 흐름을 봤을 때 20년마다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20년 주기에 좀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증권주 쪽으로 해서 호재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넥스트레이드 거래소 생겼죠.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이 대체 거래소가 일평균 거래 대금이 5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도 만만치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 상법 개정을 하면 또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신뢰도나 기대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많은 쪽에서 투자금이 또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증권업종이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게 되면 그러면 최대 수혜주는 아마 증권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 요거 STO 관련해서도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부분도 어차피 증권업에서 다 담당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증권업계들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20년 만에 찾아온 그런 이제 역대급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냐. 대표적으로 증권주 이렇게 있죠. 제가 이렇게 뽑아서 왔는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다 좋아요. 네, 다 좋아서 한번 오늘은 증권주의 차트 흐름이 어떤지, 그 다음에 수급 흐름이 어떤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환희에 찬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빅스 지표도 그렇고 뭐 ADR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과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환희에 찬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메이저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들을 추종하는 매매가 가장 이상적인 매매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들의 현재 수급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숙면 채널에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것을 보기 좋게 시각화시켜서 그 속에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한 자료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텔레그램 방 안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한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수급 흐름을 한번 증권주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의 이제 수급 흐름을 보시면 아주 긍정적이죠. 자,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자, 연기금
연기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신, 외국인. 자,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하락을 안 합니다. 계속 양봉이죠. 양봉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넘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월봉 최고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월봉상의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요런 종목들이 이제 흐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증권 현재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미래에셋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 흐름을 보시면 아주 긍정적이죠. 자, 보시면 연기금이 또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도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 투신 쪽에서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팔고 있죠. 자, 이런 종목도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추세 흐름이 형성이 되면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런 흐름들도 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도 지금 현재 차트 흐름과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신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도 수급 흐름이 좋죠. 자,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 투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자,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키움증권도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죠. 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자,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 정도 추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기는 좀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보증권 같은 경우도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도 그렇습니다. 자, 유안타증권도 현재 바닥권에서 수급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딱 세 종목 정도 꼽으라고 하면 역시나 삼성증권이나 아니면 미래에셋증권이나 아니면 키움증권,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나쁘지 않거든요. 자, 하나투자증권은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증권주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권주는 대체거래소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STO 이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또는 ADR 지표를 봤을 때 어차피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추종해야 그래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